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하루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내일 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웠죠. 이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면 장 막판에 이 후두둑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2시 57분 요때까지 이제 저점을 딱 찍었는데, 사실 이전에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윗꼬리를 달고 한 번씩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2시 57분에 시장이 그 이후에 이제 종목이 빠지니까 같이 후두둑 빠지면서 거기서 종목은 또 다시 또 투매가 나오는 악순환이 한 번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변동성, 이 정도 속도의 변동성은 옵션 만기일 정도 되는 날에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이번 주가 이제 내만여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화요일인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기대일지 부정적인 기대일지는 아직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하락을, 변동성을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일단은 외바닥이잖아요. 장 막판, 그러니까 2시 57분이었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어주기에는 시간대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단 2일과 3일, 9월 2일과 3일에 이 형성했었던 이 가격대에서 870포인트 선까지는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 저가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붙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 딱 여기 표시가 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고점을 형성한 3일에 9월 3일 때 형성됐었던 이 고점 라인, 이 라인대를 지지대로 활용을 해주면서 일단 모양새는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모습과 오늘의 모습, 지금 3분봉인데요. 이 모습으로 보자면 쌍바닥은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순간적인 투매, 그리고 오늘 하루로 보면은 외바닥이라는 것, 이것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모습이 이번 주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어저께 미국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온전히 우리 시장의 체력을 테스트를 해본 하루가 됐겠지만, 오늘 미국장이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 향방에 따라서 아마 흐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 대응을 보자면 이 오늘 상당히 많은 섹터의 테마들이 순환매를 보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득세를 했죠. 풍력 그리고 수소, 이 두 개로 대비되는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득세를 하면서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오늘은 주인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주인이 없이 오전, 그리고 장중, 그리고 장후반 세 부분에서 각각 주인공들이 달랐어요. 일단은 저는 어저께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장의 특징을 보면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어제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뭐냐면 진단키트 쪽인데요.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 장중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저께 원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데일리 시황 점검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진단키트 쪽 테마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장 초반에 이제 움직였었던, 오전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뉴딜 관련주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그린 뉴딜이었는데 오늘은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쪽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상한가를 유지를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상이 풀렸는데 대장주는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을 말고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은요, 역시 코로나19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비대면 사업이죠.
정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악화된 상황, 악화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기로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산업들을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비대면 사업들이죠. 비대면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라고 단어를 붙이긴 조금 그런데요. 비대면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를 비롯해서 알소프트, 전통적으로 이런 비대면 업종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비대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에는 어저께도 잠시 움직였었던 5G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5G가 오늘 오전에 이 빅데이터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오늘까지 움직여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에이스테크를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오늘 오전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이 오전에 이제 강한 상한가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오픈베이스라든지 다우데이터와 같은 종목들을 함께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과 함께 빅데이터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사업이라고 한다면 흔히 원격적으로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G 그리고 이 빅데이터 쪽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먼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현재 코로나19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산업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성장할 산업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것은 숨겨져 있는, 제가 원래 숨겨져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숨겨져 있는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솔트웍스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트웍스 일단은 솔트웍스가 아니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근데 솔트웍스 차트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솔트룩스가 이제 상장 이후에 한번 부침을 많이 겪다가 계속 또 쉬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신규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장주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장주들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 솔트룩스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장 초반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장중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면 분봉에서 장중에 한번 굉장히 많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쭉 밀려서 사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저도 역시 리딩을 하면서 오전에 좀 매수를 미리 해놓은 상태라 장중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그린뉴딜 관련주들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주인이 됐지만 오늘 데이터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 섹터의 범위가 너무 좁고 작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싹 몰려 들어가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만큼 매력적인 어떤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모멘텀이 부족했어요.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얘기가 좀 계속 쳐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죠. 그러면서 바로 장중에는 진단키트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젠이 대장주잖아요. 오늘 시즌은 내용도 함께 터져줬습니다. 코로나19와 지금 현재 또 유행한다는 독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유럽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그린딜 관련주가 득세를 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가 완전히 소외된 그런 느낌을 보였죠. 그런데 코로나19 관련주는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테마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리딩을 드렸던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한번 봅시다. 세상에 오늘 거래 정지 무슨 일일까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정지를 먹었는데요. 어저께는 장중 정지도 한번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급 계약, 대규모 공급 계약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세 급변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시장에서 30분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요. 풀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 공급 계약 자체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진단 키트 수출 내용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67%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전일에 수젠텍도 신속 진단 키트의 미국 FDA 사용 승인이 나면서 점상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오늘은 이제 그 시대가 무너졌는데 어제는 점상을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종목 역시 제가 한 2주 전부터 리딩을 드렸는데 저는 버틸 수 없어서 일단은 이별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쳐다만 봤는데 보유 중이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점상이 간 다음 오늘 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시세가 좀 무너지면 역시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텍 매드 역시 어저께 급등이 같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들이 나오는 종목들 진단키트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시젠처럼. 그리고 시젠과 함께 오늘은 휴마시스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휴마시스 역시 저는 계속해서 리딩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남아있던 잔존 물량이 있어서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 휴마시스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다시 살려가거나 또는 여기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진단 키트 쪽에서는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EDGC죠. 차트는 아직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 쪽에서 EDGC는 제2공장이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장 중에 이 EDGC가 움직였고요. 장 막판에, 장 후반에는 10월 달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빅 이벤트였다면 10월 초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빅 이벤트예요. 얼마가 몰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60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얼마가 몰릴지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관련주들이 오늘 예상을 깨고 또 한 번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장주는 지금 시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록뱀이죠. 초록뱀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꽂았고요. 이게 상한가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끌고 갔는데 사실 LB세미콘이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오전에 움직였고요. 그리고 DPC는 초록뱀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좀 밀리면서 끝났고 원래 대장주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고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은 살짝 부족했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이것과 함께 또 움직였던 종목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저도 이제 장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시노팩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뉴스들이 도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녹십자에 원래 이 녹십자 MS 말고 녹십자에 내용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녹십자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녹십자 MS의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리딩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녹십자 MS를 리딩을 드리면서 이제 16,000원 이하권 15,900원부터 매수를 좀 해봤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크를 한번 하고 문을 한번 닫았다가 열어놓고 끝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내일 정도에는 이제 완매도를 해야겠는데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으로는 마이너스 한 4.6% 정도 잡히고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종목 얘기했죠. 근데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움직인 거예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런 테마들이나 종목들을 다 읊어드린 게 아니라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바로 순환매예요. 지금 얘기 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안주가 되면서 오늘 시장을 완성을 시켰고요. 이 완성시킨 상의 이름이 순환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매수하면 꼭 종목이 떨어져. 올라가는 걸 샀는데 떨어져. 그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 떨어져서 내가 팔았는데 그게 올라가. 바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날아가는 아주 머피의 법칙이 오늘과 같은 날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오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구독자분들께도 얘기 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종목을 다양하게 갖춰 놓으세요. 종목의 다양성을 갖자. 이렇게 오늘 전일에는 그린 뉴딜, 오늘 오전은 디지털 뉴딜, 장중에는 진단 키트, 오후에는 빅히트 상장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야, 이렇게 많은 테마가 순환매를 하면 그것도 오늘 하루에 순환매를 하게 되면 종목이 다양해지는 것.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종목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마음에 드는 업종 매수하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처럼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있는데 저는 다양한 종목군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거를 수익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다 갖고 있다는 경우에 올라가는 것을 수익 실현을 하고 이거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럼 현금이 되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추가 매수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돌리는 건데 어렵죠. 이게 첫 단추를 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첫 단추만 잘 끼면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종목만 사놓고 기다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조정을 과연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단가 관리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안 나거나 수익이 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녹십자 MS 16,000원에 샀는데 이게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4,000원까지 오르면 만원 대비 14,000원 40% 수익이지만 16,000원부터 산 사람은 수익을 못 봐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마음에 드는 한 종목을 매수할 때 누가 내 돈 뭐 한 5천만 원 있다고 그러는데 뭐 현실적으로 소액 계좌에서 한 2천만 원으로 합시다. 누가 거기에 100만 원, 200만 원 사겠어요? 한 종목 이거 하나만 살 건데 쭉쭉쭉쭉 삽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는 누구든지 사요. 한 종목만 살 거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날짜를 두고 진짜 긴 시간을 두고 정말 매일매일 매집을 한다. 이 프로의 정신을 갖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실 테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면 지금 현재 순환매를 하고 있는 섹터가 이렇게 많다면 이 많은 섹터의 종목들 옥석 가리기 힘들잖아요. 시세의 대장주만 노리셔라. 그래서 대장주들만 잡아놓고 그 대장주들 소량씩 잡아놓은 다음에 이것들 순환매할 때 사고 팔고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매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올라간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올라간 섹터는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따라가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취지의 얘기는 뭐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리딩을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올라간 종목 매도를 치면서 내일은 새로운 종목들을 편입을 시켜드립니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려간 종목들 딱 2번 제가 매수를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시켜드리죠. 어떤 종목들을 사게 될까요? 조정받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죠. 그럼 조정받는 종목, 지금 조정받는 종목 많은데 그걸 다 사야 되는가? 섹터, 최근에 움직였었던 섹터 안에서만, 그 중에서도 대장주들만 골라서 매수를 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쪽을 사야 될까요?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쪽이 지금은 뉴딜 관련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오늘 진단키트가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늘 움직였어요. 저는 원래 오늘이 아니라 내일쯤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진단키트 얘기를 안 드린 건데 진단키트가 오늘 움직였어요. 그리고 혈장치료제가 마지막에 움직였고, 그런데 아직 치료제,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확실한 것이 없고 이 치료제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뭐 굉장히 많죠. 이 굉장히 많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굉장히 많은 이 상태에서 대장주들 역시 뚜렷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치료 물질 중에서 대장주들 딱딱 눈에 띄죠. 얼마 전에 리딩 드렸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죠, 신풍제약. 원래는 렘데시비르로 시작해서 지금은 덱사메타손으로 엮여 있는데 굉장히 많은 치료 물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장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치료제와 백신 쪽에 뚜렷한 개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중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백신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백신 이야기가 또 미국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노리는 게 뭐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일단 처음 해볼 종목은 제넥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리딩을 드릴 때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의 높고 낮음은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건 시장에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판단한다는 건 사람들의 심리가 판단한다는 건데요. 이게 높고 낮음, 이거에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양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시세를 결정할 때 얘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얘는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쓸데없는 논쟁일 수 있는데 제 관점은 시장에서 결정해주기 전까지 얘는 시장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시장에서 얘가 낮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얘는 급락이 시작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직 급락이 시작되지 않았죠. 상승 과정에서 급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얘는 아직 시장에서 아직 고가다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솟아오른 거래량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저기 옛날 4월까지 하면 5개 정도의 거래봉이 보이고요. 중간중간 이런 거래봉까지 한다면 일단 장대로 솟은 거래봉 굉장히 대량의 거래가 나왔었던 거래봉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래봉들이 모두 양봉이었는지 음봉이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나온 뒤에 추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그래서 아직은 제넥신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은 지가 지금 거의 이제 일주일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왔지요. 그래서 백신 쪽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러나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쪽에서 제넥신을 유심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낙폭이 좀 컸어요.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이라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오늘 이제 일부 손절이 좀 나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진원생명과학은 저희 방 제가 리딩을 할 때 상반기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정을 받는 이 모습들에서 유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유증을 회원분들과 함께 받자고 해서 유증을 받아서 이 유증 물량도 30, 4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일부 회원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신규로 한 번 더 들어가 봤어요. 바로 지금 제 이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음봉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7% 하락을 보였는데 26,000원 선에서 일단 한 번 컷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찌감치 손절 컷이 나가고 가격이 빠져주면 오히려 더 저가의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원하는 가격 구간 안에 들어오면 저는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저는 꼽아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근 움직였던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 맞춰서 상승 이쪽으로도 수급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오늘 상의 이름이 오늘 차리는 상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매라는 상 안에 정말 많은
음식들이 안주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코스 요리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오전은 디지털 뉴딜, 장중은 진단 키트, 오후장엔 빅히트 상장 관련 그리고 혈장 치료제.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나가지 못한 섹터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의 종목들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물량을 좀 더 태울 수 있다면 아주 효율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매매 전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오늘 하루 움직였었던 종목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역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푹 쉬시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